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이 직접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심각하게 지금은 뭐 사실 그냥 인플레이션 압박에 의한 조정 정도? 그래서 나는 한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일단은 죽어도 롱으로 죽는다. 보고 있다. 자, 안녕하세요. 맞니? 날씨가 많이 덥네 오늘. 니트 입을 다 반팔 입었는데 나만 니트 입었네? 괜찮아. 내 계단 춥거든. 어제까지는 뭐 올랐으니까 조정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떨어지는 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아직까진 조정.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연속성 있게 떨어진다 이러면 뭔가 추세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그냥 인플레이션 압박에 의한 조정 정도? 그래서 나는 한 그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일단은 죽어도 롱으로 죽는다. 뭐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 조정으로 보세요? 마지노선이라고 뭐 수치적이라기보다는 사실 나는 기간으로 조금 더 삼을 것 같아. 한 달, 두 달, 세 달이 연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럼 뭔가 조정이 끝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뭔가 노이즈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거든. 실질적인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러면서 더 급락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를 사실 많이 겪어서, 그래서 아예 버틸 거면 그냥 계속 버티고 내릴 거면 빨리 내리고 그렇게 확실히 정해야지 애매하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난 개인적으로 내 취향은 아니어서. 근데 지금은 증시 자체에 대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일단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뭐 유례없는 유동성 랠리가 시작됐잖아. 코로나 시작되고 사람들이 출근 못하고 그러니까 돈을 막 가게에다 쏟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이면서 성장주들이 막 1년 동안 진짜 미친듯이 달렸잖아.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으면 이제 금리 압박이 오잖아.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줬던 걸 빼서, 그래서 가치주들 가격으로 승부되는 구간들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주에 있던 프리미엄이 가치주로 많이 넘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치주의 프리미엄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봐. 왜냐면 지난 1년간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 준 거에 비하면 가치주에 대한 재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진짜 가치주의 프리미엄이 주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야지. 프리미엄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진짜 가치보다 더 많이 프리미엄을 준다 라는 거니까 사실 가치가 재평가되는 구간에서 이미 많이 오를 텐데 거기서 프리미엄까지 준다 라는 건 원래는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게 시장 흐름상 맞는 거지. 성장주는 숫자로 보여주지도 못하는데 미래 성장성을 끌어와서 주가에 반영시켰는데, 사실 가치주라는 건 실적 대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정상화를 먼저 시키고 그리고 미래의 가치도 반영해서 줘야 이제 프리미엄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인플레이션 압박이 오면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진짜 추세적인 하락이 이루어지면 가치 주고 뭐 성장 주고 나발이고 다 내려와야지. 개인적으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가장 큰 뭐 잠재적인 악재가 테이퍼링인데 이 테이퍼링을 하기에는 아직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상하지 않았어요. 그치. 사실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 지금 고용 파이터야. 고용이 올라와야만 돼. 그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유동성을 계속 나는 믿고 계속 이 상승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오더라도 한두 달 박살 나겠지. 근데 계좌가 확 내려오겠지. 그래도 나는 간다. 남자의 길을 간다. 못 먹는 것보단 낫다. 파티에 참여 못하는 게 난 더 힘들어. 내가 손실을 겪는 것도 힘들지만 내야 될 수익을 못 내야 되는 것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조정을 하고 있지.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 뉴스가 많던데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반도체주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쭉 내려오더라고. 특히 SK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크게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사실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30% 감소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모자라서 30%가 줄어든 거면 되게 큰 문제지. 근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 공급으로 인해서 수요를 못 채웠다. 반도체 쇼티지가 와서 못 만든 거네요. 그래서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수요가 감소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쇼티지 상황 때문에 나가야 될 물량을 못 채웠다 정도면 뭐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비해서 좀 과하게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철강 같은 곳은 쇼티지가 일어나면 가격을 높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이런 건 높이기가 힘드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악화되는 거네요. 그치.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랑 반도체 기업들이 뭉쳐가지고 SAC라는 이 로비 단체를 만들었어요.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그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인텔, 퀄컴, 엔비디아처럼 반도체를 이렇게 생산하는 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부에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인위적으로 눌렀고, 근데 누른 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반사이익이 뭐 한국이라던가 뭐 TSMC 쪽으로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하겠다 라는 제스처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잖아. 우리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줘, 외부에서 이렇게 쇼티지 않은 못 참겠어 라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오히려 더 악재로 반영되고 있을 수도 있다, 시장 안에서는. 왜냐면 제일 한국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치킨 게임이거든. 모든 산업의 치킨 게임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대가 중국이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기업이니까 글로벌로 봤을 때도 그치, 사실 기술 진입 장벽이 없진 않지.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너무 먼 얘기지. 기술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 장벽을 넘고 들어온다는 건 미국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장 문제 삼을 건 아니지만 이런 액션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반도체 시장의 프리미엄을 깎아먹는 요소가 되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프리미엄이 아니라 실질적인 숫자로만 평가되는 회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스마트폰 출하량도 문제가 됐지만 사실 애플 같은 기업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매출에 타격을 볼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자동차 업종은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 포드 같은 경우는 2분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반도체가 부족해서. 내 현대차 어떡해? 네. 너 내 현대차 지금 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너 현대차 없다고 지금 질투하는 거지. 자동차 생산이 절반을 줄면은 뭐 매출이 주는 거고, 그만 얘기해. 그러면 주가도 어허. 그래서 억제 얘기하는 친구가 혹시 뭐 이것도 선반영 되어 있다고 어허, 보시는 이미 재료 소멸. 마법의 단어 선반영, 재료 소멸. 이게 진짜 주식시장을 본질에 가깝게 얘기하는 단어 두 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반영, 재료 소멸. 이것만 기억하면 주식 너무 쉽다. 그런데 현대차는 오늘 같은 장에도 미세하게나마 올랐네.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나 지금 나 놀려? 다 떨어지는데 훌륭한데요. 훌륭하지. 킹갓 현대차 광고 언제 들어오냐? 아이오닉 나 언제 주냐? 주진 않더라도 한 번만 앉아보게 해줘. 지금 대기가 엄청 길더만. 그거 안 잡으려면 번호 뽑아야 돼. 아 진짜 그 정도야? 네. 갑자기 주주로서 믿음이 생기는구만. 어깨 올라가는구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월, 6월까지는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어디까지 실적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일단 수요에 대한 확신은 생기거든. 5월에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의류라던가 자동차라던가 그런 수출입 비중이 굉장히 지금 지표가 좋더라고. 확실히 경기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소비도 괜찮고 글로벌 전역에서 굉장히 많이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일단 그거에 대한 믿음 하나로 존버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현대차가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또 다음 분기는 또 봐봐야겠네. 그치. 차를 얼마나 못 나가고 있는지는 나중에 가봐야 하니까. 근데 2분기까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최근 기사로 봤을 때는 5월부터 생산 감축이 시작된대요. 아 진짜? 네.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울산 공장이었나 어디 잠깐 문 닫았잖아.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걱정되네. 그리고 지금 또 노조가 호봉 간의 임금 격차를 좀 높여달라고. 아, 노조는 나는 별 걱정 안 해. 현대차 노조보다 훨씬 센 독일의 금속 노조 연합이 있거든. 거기도 친환경 체제로 바뀌면서 엄청 마찰이 심했어. 근데 결국 다 해결했어. 현대차도 전기차 시장 넘어가면서 노조 해결 다 할 수 있다. 되게 현대차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시네. 이래야 광고 주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은 광고비보다 손실이 더. 괜찮아. 언젠간 내 손실도 현대차 광고로 했지 않은 날이 올 수 있다. 유튜브 70만쯤 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힘을 주세요. 많이 채널 홍보해 주세요. 네, 단톡방에 좀 많이 올려주세요. 어쨌든 오늘까지의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조정 정도라고 생각한다. 네. 사실 내 포트폴리오 조금 내려앉았거든. 네. 근데 좀 진정시키고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난 쫄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 사실 많이 쫄았는데 계속 그 자기 암시하고 있어. 아 나 지금 내리면 못하. 사실 조정할 때 포지션을 더 채운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내가 당연히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 이 공포심에 사는 게 난 너무 무서워. 모든 성공하신 분들이 공포에 사라고 하는데 아 이게 정석인데 그치. 사실 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은 이 공포심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저의 이런 잡담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